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알려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위험이나 기쁨이 자기 내면으로 스며든다고 해요. 내면에서 숙성되어 나오는 자기 가치가 곧 품격이죠.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학벌이 품위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돈과 품위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품위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품위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리드리드 출판사의 박지영 작가님의 책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돈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하라. 전환시대의 역사학자이자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돈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본성임을 간파하고 오히려 인과 예보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생각을 했다. 사기에 나오는 내용 중 화식열전은 춘추시대 말부터 한나라 초까지 장사로 돈을 모은 인물들을 통해 부와 돈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세상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궁핍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로또 당첨자들이 거금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빈민으로 전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간혹 TV에 나온 스타들이 거액의 사기를 당해 죽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귀엽고 깜찍한 연기로 안방을 찾아왔던 영화 나 홀로 집에의 아역 스타 맥컬리 컬킨은 15세에 이미 수백억대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성인이 된 그의 모습은 귀엽고 천진난만했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고 마약 등으로 찌든 모습이 되어 있었다. 가난했던 집안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서 그의 부모의 욕심으로 빚어진 추락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졸지에 성공을 거두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로또 당첨까지는 운이 작용할 수 있으나 그 부를 유지하는 데에는 공부가 필요하다. 큰 행운으로 부자가 된 경우라도 돈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면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일찍부터 심어주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언뜻 모순된 제목으로 보이는 부처님의 부자 수업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 경영대학원 융성식 교수가 쓴 책이다. 그동안 무소유에 가려졌던 불교의 경제관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 출간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청렴함만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부처님은 공공한 삶에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근면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설파했다. 열심히 꿀벌처럼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궁 안에서 살던 부처님은 궁 밖 사람들의 헐벗고 가난한 삶에 자극을 받아 수행을 하며 도를 깨달아 성인이 되었다. 따라서 곤궁한 백성들에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라는 주장이 무소유의 가르침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평생 돈의 속박에 시달렸다고 알려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도 화폐는 주조된 자유라는 말을 남겼다. 돈만이 육체적, 심리적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 돋보기를 들이대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문제의 심각성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가난이 죄악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는 경고장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돈에 종속되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돈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돈을 벌기 위해 쉬지 않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한다. 한편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이나 주식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어느 근로자의 유일한 취미가 로또를 사는 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경마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 강원랜드에서 수억을 잃고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돈이라는 게 참으로 요상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자기 양껏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건강을 욕심낸다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돈과 관련된 것만큼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다. 요행으로 큰 돈을 손에 쥐었지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봤다. 돈에 맞춰진 우리 인생의 활시위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정조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돈도 따라온다. 내가 만난 VVIP들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며 돈의 흐름을 공부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즐기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꾀했다. 어느 누구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 일을 즐겼으며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한다. 돈을 쫓아 뛰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0.1%의 부자가 된 것은
돈의 성질과 흐름을 알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오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듣기만 잘해도 절묘한 타이밍에 말할 수 있다. S전자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K 대표는 VVIP 카드 서비스가 아주 만족스럽다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모두 S카드로 바꾸겠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카드 회사의 영업 전략이기도 하다. VVIP 카드는 회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카드 연회비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기업의 대표나 오너가 발급받는 VVIP 카드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만족시킬 경우 그들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금액이 커서 종국에는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온다. 회사 법인카드 담당자와 미팅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다. 기업체에서 나온 재경부 팀장이 우리를 맞았다. 대표님은 미팅이 길어져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새로 확장하게 될 사옥 부지를 계약하는 중요한 미팅인지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회사에 중요한 날 약속을 잡아 번거롭게 해드린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의중을 전하니 대화와 협상의 달인이시니 아마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오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표님께서 굉장한 달변가이신가 봐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눌변에 가깝죠. 말수도 적고요. 항상 저희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건 하수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봐야 그가 원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줄 알아야 최고의 대화와 비즈니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직원의 말에 대표가 과연 협상을 성공시키고 올지 궁금해졌다. 마침내 화난 얼굴로 늦어서 미안하다며 인사를 건네고 들어오는 대표와 마주 앉았다. 일단 우리와 상대의 목적인 법인카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마쳤다. 부지 협상은 잘 하셨어요? 라고 묻자 대표는 호탕하게 웃으며 잘 성사되었노라고 했다. 협상은요,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해요. 협상이나 거래에서는 반드시 빈틈을 먼저 보이는 쪽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파는 쪽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쪽은 어떻게든 깎아보려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쪽에서 시세보다 좀 비싸게 부르긴 했어도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선친이 물려준 땅을 파는 그 마음이 편할 리 없다는 것을요. 이런 경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건 협상을 결렬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땅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각하려는 땅 주인은 초조해 보였다고 했다. 대표는 그 시점에서 땅과 건물을 칭찬했다고 한다. 관리도 잘하고 부지도 마음에 쏙 들어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조정해 준다면 오늘 은행 시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제안했고 결국 계약은 성사됐다. 땅 주인은 돈이 급해서 예상한 금액보다 낮춰 팔긴 했지만 그래도 내 재산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거래하니 흡족합니다 라고 했다는 대표의 말에서 상대를 만족시키는 대화 기술을 느낄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H 대표가 마련한 자리였지만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표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즐겁게 말을 많이 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말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쳐주며 대화에 집중했고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말의 흐름을 잘 이어갔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게 존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런 기분 좋은 대화를 거부할 사람은 없다. 나는 어디서든지 그 대표나 그 기업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그의 편을 들어줄 것이고 내가 받은 이미지를 전해줄 것이다. 그는 대화를 통해 업무적 관계에 있던 나를 지지자로 만든 마력을 발휘했다. 성공한 부자치고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부자들은 대화와 타협의 고수인 경우가 많다. 책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만들어 온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론이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진리가 여기서도 통한다. 인맥을 형성하거나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소통, 즉 대화다. 첫인상으로 상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하지만 좋은 이미지만으로 관계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다가설지라도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는 더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통하고 대화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생성되는 유대감은 인간 관계의 연속성을 불러온다. 사회적 관계의 대화와 타협에서 핵심은 바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봐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아는 것을 듣는, 아니, 들어주는 즐거움을 즐겨야 한다. 말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 잘 들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견주어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인다. 몇 마디의 말로 그 공간을 당신이 채워줄 수 있다. 장황하지 않아도 되고 번지르르한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된다. 진심과 진정 어린 말이 더 통할 수 있다. 상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당신의 목적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해라. 그는 이미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냈다. 흔히 부자라고 불리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고생 참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